보자. 저번에 왕 이름 기억한 거 기억나니? 고구려 왕 뭐뭐 나온다고 했어. 광개토 대왕. 광개토 대왕 나오지 그게.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사실. 태고동미 고서광장 기억나니? 소수리왕. 그치. 소수리왕도 중요하고. 태고동미 고서광장. 신라는 무슨 왕이었어? 내눌소 지법진. 두 번만 따라 읽자. 고구려는 뭐? 태고동미 고서광장. 태고동미 고서광장. 신라는 뭐? 내눌소 지법진입니다. 내눌소 지법진. 여기부터 어떤 칭호를 쓰냐면 마리깐이라는 칭호를 써. 지정왕부터 무슨 칭호를 쓰냐면 왕이라는 칭호를 씁니다. 괜찮지? 거기다 할 거고.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이야. 고구려부터 갑니다. 고구려. 자, 1번부터 가자. 태조왕 때 뭘 했냐면, 자, 전성기는 누가 먼저 온다 그랬어? 전성기는 백제 먼저 와요. 왜냐면 스타팅 포인트가 어디였다? 백제가? 백제가 스타팅 포인트가? 한강유역이야. 그래서 자기 빨로 먼저 전성기는 얻는데 중앙 집권하는 고구려 먼저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애초에 그 나라 성립한 순서가 어때요? 고구려가 저기에 부여, 옥저, 그다음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지역에 백제국으로 출발했잖아. 고구려가 먼저 그 나라 만들어준 순서도 빠르고, 그리고 여기서 다른 나라들이랑 경쟁하는 것도 고구려가 빨라. 그래서 고구려가 먼저 중앙 집권을 이룹니다. 제일 처음 나온 왕이 태조왕이라는 왕인데, 태조왕. 얘가 뭘 하냐면 옥저를 완전히 복속해요. 옥저 복속. 그러니까 고고 옥동삼에서 옥저를 완전히 고구려 영토 내로 편입하는 게 태조왕 때입니다. 1번에 옥조 복속이라고 적었어요. 옥저. 적었니? 1번에 옥저. 지금 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3페이지의 태조왕의 1번 옥저 복속. 2번 고국천왕은 뭘 한 왕이냐면 고국천왕. 고국 관련해서 왕이 2명 나오거든요. 고국천왕이라는 왕이 나오고, 고국 조금 있다가 고국천왕. 고국원왕이라는 왕 이름이 나올 거예요. 고국천왕은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과 왕이라고 외우시고, 고국원왕은 고국에서 원통하게 돌아가신 왕으로 외웁니다. 그래서 고국원왕은 업적이 죽는 것밖에 안 나와요. 고국에서 원통하게 돌아가시는 역할로 나오시고, 그 다음에 고국천왕은 고국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천국 간 왕으로 외웁니다. 어떤 착한 일을 했냐면 진대법이라는 정책을 시행한 왕입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나오는 구휼제도예요. 구휼은 도와준다는 얘기야. 빈민들을 도와주는 제도를 처음 실시했어요. 고국천왕이. 진은 진율하다가 구휼하다 도와준다는 얘기고요. 대가 빌릴 됐잖아요. 빌려줄 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만 주세요. 춘대추납이라고 해요. 춘대추납. 봄에 대는 빌릴 됐잖아요. 있어요. 봄에 빌려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농사 짓는 사람들, 농경사회잖아. 농사 짓던 시기에 사람들이 제일 먹고 살기 힘든 시기가 언제냐면 보릿고기가 봄이야. 봄. 그래서 가을에 딱 추수하면 가을 겨울에는 어느 정도 먹을 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어차피 겨울에는 농사를 못해. 그냥 추수한 거 가지고 좀 안에 처박혀가지고 먹고 살고 하던 시기인데, 봄 되면은 아직 보리 농사를 짓기 전입니다. 1에서 5월 달에 보리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보리가 딱 심고 나서 수확하기 전이야. 5월 달까지 수확을 못 하거든. 그래서 봄 시기에 되게 먹고 살기 힘든 시기가 와. 어떤 것도 먹을 게 안 남아있던 시기. 그걸 보릿고개라 그러고, 국가에서 세금을 다 걷죠. 보통 한 10분의 1 정도로 얘기를 해요. 10분의 1 정도 수확한 거에 세금을 걷거든. 이거 가지고 예전에 무천, 동해는 무천, 옥전은 먹고, 고구려는 동맹 이런 거 제차는 다 한 거란 말이야. 국가에서. 이해가요? 지금 갑이랑 괜찮니? 세금 거둔 거를 봄이 제일 힘든 시기였다. 보릿고개 시기. 봄에 빌려줘. 그래서 춘대라 그래요. 그리고 가을에 수확할 때가 농민들이 제일 먹을 게 많은 시기지. 국가에서 그때 빌려준 거 지금 갚아. 라고 해가지고 이자를 조금 더 붙어서 받아. 그리고 그거를 저장해놨다가 그 신석기 이전이랑 신석기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사냥하던 시기에는 잉여 생산물이 없어요. 왜냐면 사냥하고 나면은 그
동물 시체가 어떻게 돼? 금방 상해. 썩어. 그렇지. 그래서 남는 먹을 게 생길 수가 없어. 근데 농사 짓고 나서는 뭐 보리 이런 거는 2, 3년 정도 딱 나날이 있기 때문에 수분이 차단돼 가지고 2, 3년 정도 안 썩는단 말이야. 그래서 가을에 많이 수확했을 때 국가가 이자 좀 돌려받은 다음에 봄에 가물 때 농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어. 한 7, 8개월 정도는 안 상하고 곡식이 버틴다. 그래서 가을에 다시 돌려주는 게 가을에 다시 납부하게 하는 게 추대 추납제도야. 진대법입니다. 근데 이 진대법을 고국천황은 왜 실시했을까요? 이게 왕권 강화 정책이 왜 왕권 강화 정책이야? 이제 반란을 억제한. 막 그런 의미도 있어 사실. 어떤 그렇게 보는 학설은 좀 약하긴 한데 그런 의미도 있겠지. 농민 반란 같은 거 막으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때 먹고 살기 힘든 농민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남남. 귀족들한테 딴 나라 맞다 유망할 수도 있고 유망한다 그래요. 다른 나라로 가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귀족들한테 노비로 자신을 파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좀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잖아. 먹고 살 게 만들어 주기만 하면은 그냥 나를 그냥 차라리 노비로 팔거든요. 자 그러면 다른 나라로 가거나 노비로 백성이 자기를 팔거나 혹은 뭐 밀란을 일으키거나 그럼 뭐가 문제냐면 전부 다 왕권이 약해져. 왜냐면 농민은 원래 농사를 지어가지고 뭘 납부하는 존재입니까?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존재야. 근데 세금을 내던 애들이 세금 안 내고 딴 데로 가는 것도 문제지. 근데 귀족한테 가면 더 뭐가 문제냐면 귀족한테 가면은 귀족의 권력이 돼. 그게 뭐가 사용될 수 있냐면 유사시에는 귀족들의 사병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괜찮니? 그래서 얘네들한테 식량을 줘가지고 농민으로 계속 남아있고 세금을 계속 납부하게 하는 게 귀족 권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는 조치야. 그래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일 많이 했잖아. 농민들 막 이런 거 이제 구줄제도 같은 거 실시했잖아. 천국 관왕이라고 천국 관왕. 그래서 고국천왕입니다. 실제로 이건 내천자를 써요. 고국천이라는 내가에 묻혀가지고 고국천왕이야. 근데 하늘 천자를 외웁시다. 괜찮니? 그래서 2번이 진대법이라고 쓰요. 진대법. 그리고 진대법 하면서 이 진대법을 실시하기 위해 외부에 있는 어떤 사람을 재상 자리에 앉힌 다음에 얘 보고 진대법을 실시하라 그래. 그 사람 이름이 을파소입니다. 을파소까지는 알 필요 없고 을파소 사람 이름이야. 을파소. 근데 얘가 그 신분이 좀 재밌어요. 한미한 집안의 외부 세력을 끌어가지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해가지고 얘를 그냥 재상에 앉히거든. 뭘 뜻하는 거냐면 보통은 국가의 높은 직책은 다 누가 했어요? 왕. 아니지 귀족들이 했어. 다 이때 당시 고구려는 오부 체제잖아. 연맹왕국 체제지. 그럼 귀족들 다 누구라고? 얘네들이. 얘네랑 지금 왕이 서로 권력 다툼하고 있잖아. 왕은 뭐 하고 싶은 거고 중앙 집권하고 싶은 거고 귀족들은 그거 말리고 싶은 거고. 근데 얘가 진대법 같은 거 실시하기 위해 어디서 세력을 끌어왔다고? 귀족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세력을 끌어왔다고. 당연히 왕권 강하지. 얘는 누구한테 충성하겠니? 귀족한테 충성하겠니? 왕한테 충성하겠니? 왕한테 충성하겠지. 그래서 왕권 강하야 이것도. 이해가 이거? 가빈아 괜찮니? 공부를 좀 해오세요. 서는 게 좀 불만일 수 있는데 예비 중 이들도 많이 서 있었거든. 많이 서 있으면 적은 데서 괜찮아. 안 돼! 공부를 해 공부를. 불만이 좀 많은데 개인적으로. 아니 근데 진짜 딱 30분만 공부하면 돼. 미리 공부를 좀 해오세요. 이렇게라도 좀 디메리트를 줘야 자극돼서 좀 공부를 하지. 다리가 아픈 게 성적이 아픈 것보다 낫잖아 여러분. 다리가 아프고 성적도 아프고. 안 돼! 하늘나라 힘 싫어. 너네 다리는 아파도 되는데 너네 성적 아프면 안 됩니다. 알겠지? 다리도 안 아프면 성적이 아픈데. 그게 제일 나쁜 거. 너. 성적도 케어를 하자. 다리도 케어를 하고. 자 그래서 이번에 진대법이라고 적고 을파소 같은 이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괜찮니? 자 그리고 동천왕은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 왜 적어놨냐면 밑에 동천왕 몇 세기로 돼 있어? 몇 세기? 3세기로 돼 있지. 그 밑에 고이왕이 몇 세기로 돼 있어? 3세기로 돼 있지. 같은 시기입니다. 고이왕이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자 여기 고조선 멸망하고 나서 한나라가 고조선 자리에 뭘 설치했다고? 그렇지. 한사부를 설치했어. 그래서 고구려는 여기 있고요. 맞지? 백제는 여기 있어. 그리고 처음에 한사군 자리가 평양이랑 한강 자리가 한사군 자리거든. 그래서 백제는 조금 한강 밑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낙랑군 막 이런 거 막 이런 나라들이 있었거든. 한사군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동천왕이 뭘 하고 싶었는지 이건 알 필요 없다. 이쪽 지역을 서안평 지역이라고 합니다. 알 필요 없어요. 서안평 지역. 근데 여기 한사군이 있지. 근데 이 한사군이 누구 밑에 있었냐면 누구 세력 영향권 안에 있었냐면 중국의 위나라가 여기 있었거든. 중국 위나라 세력권 밑에 있었어. 뭐 고구려는 뭘 하고 싶었냐면 고구려는 이거 연결을 차단을 해야 얘랑 연결하는 걸 차단을 해야 얘를 쌈싸 먹어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 좀 쉽게 점령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연결을 차단하기 위해 여기를 공격하는 게 동천왕입니다. 실패해요. 그래가지고 요 막 그 위나라랑 싸우고 그 동천왕 시기에 위나라랑 싸우고 이 그 산사군이랑 막 싸우는 동안 여기서 막 투닥투닥 하고 있잖아 지금 맞지? 투닥투닥 싸우고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여기가 좀 비잖아. 얘는 위로 신경이 쓸려 있으니까 동천왕이 여기 쏠라 먹어요. 한강유역을 완전 차지하는 게 아니 동천왕이 아니고 고이왕이 여기를 쏠라 먹어. 한강유역을 차지하는 게 고이왕 된 게 동천왕이 위에서 계속 막 정신을 사납게 해가지고 그 사이에 고이왕이 싹착 들어가지고 먹은 겁니다. 이해가니? 그래서 제일 전성기가 빨리 와요. 한강유역을 이때 점령해가지고. 그래서 한강유역 점령하면서 야씨 내 이 정도 되는 정복군주야. 내 제일 꿀 땅을 내가 먹었어. 하면서 왕권 방어로 뭘 한다고? 되게 중요한 거 하지. 되게 유리한 방법. 유리한 방법에 그 다음 왕이 전성기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전성기가 와요. 10대부터 아니 근초고왕 때부터 전성기잖아. 근데 고이왕이 딱 율령만파하고 나서 근초고왕이 바로 전성기가 되는 거지. 일단은 요건 조금 이따 하고 자 그 미천왕 때부터 보자. 미천왕. 자 서안평을 공격했는데 여기가 위나라고 여기가 서안평이에요. 잠깐만 여기가 서안평이거든요. 여기가 위나라고 여기 한사군이고 여기가 서안평이야. 근데 여기 봐봐. 자 서안평을 공격했다. 뭐가 뭐를 위하여죠? 낙랑대방이 여기야. 한사군입니다. 그래서 위나라와 낙랑대방을 연결을 차단하기 위해서 서안평 지역을 공격했어요. 이거는 동천왕, 미천왕 공통입니다. 근데 공격했는데 동천왕은 반격을 받아가지고 옥저로 피난갔어. 왜 옥저로 피난갈 수 있었습니까? 누구 때부터 옥저가 고구려 땅이야? 방금 전에 해준 방금 전에 태조왕 때부터 고구려가 옥저를 복속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위나라의 관구검이라는 장수가 쳐들어왔을 때 반격해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옥저로 동천왕은 피난간다고. 피난갈 수 있는 게 태조왕 때 옥저를 복속해서 가능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 그 다음 왕이 미천왕이라는 왕입니다. 미천왕이 복수를 하는 거지. 여기는 서안평 점령에 성공해요. 그래서 완전 연결이 끊어진 거지. 이제 더 이상은 위나라가 이 한사고를 도와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점령하고 나서야 얘를 축출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낙랑군을 축출하는 게 서안평을 점령하는 데 성공한 미천왕대야. 괜찮니? 이건 사실은 공무원 한국사에다 나오는 내용이야. 중학교 한국사에는 이 정도 규모까지 절대 안 나오는데 이거 하니까 왜 미천왕이 이거를 정복했는지 그냥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나온 겁니다. 괜찮니? 이게 더 이해가 더 잘 되지 않나? 그래서 3번이 낙랑군이에요. 낙랑군. 마지막으로 축출된 우리나라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한사군의 한 군입니다. 낙랑군. 그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들어봤죠? 요때 낙랑군이 축출당하면서 그 자명고 그 낙랑공주가 찢어가지고 이제 고구려군이 쳐들어왔을 때 자명고가 안 울어서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낙랑. 그래서 3번 낙랑 대방 축출. 낙랑 대방 축출. 괜찮죠? 네. 자 그리고 4번은 아까 고이왕이 동천왕 시기랬죠. 동천왕 때 저기 뭐 위나라랑 한사군이랑 막 고구려랑 투닥투닥하고 있으니까 그 시기에 고이왕이 위로 올라가지고 쏠랑 어딜 차지했냐면 4번 한강합보입니다. 한강합보. 한강. 제일 꿀땅 차지한 거랬잖아. 그리고 한강을 차지하는 나라가 전성기가 온다고. 한강을 차지해서 나 이 정도로 잘 나가는 군주야 하니까 말빨이 좀 먹히니까 이제 율령 발포할 거예요. 고이왕이 율령 발포합니다. 복습합니다. 자, 백제는 율령 발포한 왕이 누구라고 지금? 고이왕이라는 왕이야. 고구려 율령 발포 누가 했다고? 소수림왕이라는 왕이 있다. 고구려. 미리 기억하세요. 고구려는 소수림왕이고
아까 나중에 신라는 누가 율령을 반포하려고 한다고? 진화? 법흥왕이라는 왕입니다. 이 법이 불법인데 사실은 불법인데 그냥 법으로 외우세요. 율령은 법이라서. 율령이라는 게 법률하고 명을 합쳐서 그냥 율령이라고 불려요. 법률과 명령이야. 율령이라는 건 법이라고 생각하세요. 법. 그래서 이 율령은 뭐랑 항상 같이 세트로 간다고? 기억나요? 관복제. 그렇지. 관복제와 관등제와 같이 갑니다. 자, 관등제는 이제 이거 알 필요 없는데 아유 나와야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알아야 된다. 관등제는 백제는 16관등이에요. 이제는 이전까지는 다 연맹왕국들이 따로 있었잖아. 그거를 왕 밑으로 16개로 줄을 쫙 세운다고. 이제 따로 계루부 밑에 사자조위 선인이 있고 전루부 밑에 사자조위 선인이 있는 게 아니야. 왕 밑으로 뭐 사자, 조위, 선인 뭐 어쩌고 저쩌고 사자, 대사자, 상가, 보주가 쭉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제 부족 안에는 다른 계급이 없어. 왕 밑으로만 쫙 있는 겁니다. 일렬로. 당연히 위계 서열이 서겠죠. 이전에는 여기 사자가 여기 사자한테 충성 안 했다고. 근데 이제는 당연히 그냥 계급이 낮아. 여기 사자가 여기 사자보다. 이해가니? 응. 그래서 관등제 하고 나면은 당연히 왕권이 강해지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더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고 싶어. 야, 너 신분도 낮은 주제에 왜 화려한 옷 입어? 화려한 옷 입지 마. 신분 높은 사람만 화려한 옷을 입을 거야. 신분 낮은 애들은 좀 어두운 색깔 옷을 입어. 그래서 제일 높은 건 세 계급으로 이렇게 세 개 색깔로 구분하거든요. 자색과 청색과 비색의 세 가지 관복 색깔을 도입해. 그래서 이때부터 관복제 같이 나왔습니다. 이거 알 필요 없어. 자청비 이런 건 알 필요 없고. 그래서 5번이 율령이고요. 율령을 반포한 게 고유한 되고 6번이 관등 관복제입니다. 관등 관복제. 세트니까 같이 외우세요. 관등 관복. 관복 뭐 관등이든 관등 관복이든. 5번이 율령, 6번이 관등 관복제. 괜찮죠? 자, 그리고 뭐 육자평제는 사실 잘 안 나서 넘기는데 관등제 정복하면서 귀족 계급의 대빵이 처음으로 나와요. 여기 동진의 만화한테 조금 이따 나오고. 육자평제라 그래. 육자평제. 자, 귀족회의 수장이거든요. 고구려 귀족회의 수장은 대로라 그래요. 대대로. 그다음에 신라 귀족회의 수장을 상대등이라고 하거든요. 상대등. 이 상대등이 임명된 게 어느 시기냐면 법풍왕 때야. 법풍왕 때 신라가 뭐 했다 그랬어? 율령 반포했었거든. 근데 백제도 율령 반포할 때 육자평제라는 게 생겨요. 최고계급이나 최고계급. 애들이 착각되는 게 뭐냐면 야 상대등이라고 귀족 최고계급이네. 얘네가 귀족회의 수장이거든. 귀족회의 최고 수장이 등장했다는 거는 왕권이 약화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왕이 권력이 강하니까 저기 그 연맹왕국의 다른 부족장을 귀족 대빵으로 앉힌 거야. 어쨌든 너는 내 밑인 거지. 이해가니? 그래서 귀족회의 대빵이 등장했다는 것도 왕권 강합니다. 율령제가 반포되면서 얘가 계급 체계 안으로 신분 체계 안으로 그 관직 체계 안으로 들어온 거야. 그래서 육자평제도 율령이랑 같이 세트로 원래 나와요. 괜찮지? 그리고 육자평의 대빵을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백제 귀족회의 대빵입니다. 상좌평이라고 해요. 육자평 중에 대빵이다. 이런 얘기야. 자, 그리고 7번에 목지국 정복 쓰세요. 목지국 정복. 자, 옛날에 삼한에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삼한에도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구려 부여는 왕이 있지. 삼한에도 왕이 있어요. 있어. 삼한에도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왕 이름이 뭐였냐면 마한왕 혹은 진왕이라고 불렸고요. 이 마한왕 혹은 진왕이라고 불렸고 삼한의 왕은 이 마한왕 진왕 역할은 대대로 어떤 나라에서 주로 맡았냐면 목지국의 지배자가 마한왕 혹은 진왕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삼한 지역에서 제일 잘 나간 나라가 어디였다고? 목지국이란 나라야. 여기 좀 있었거든. 백제보다 좀 밑에 있습니다. 목지국을 정복하는 게 고이왕 때입니다. 영역이 좀 늘어났잖아. 한강 차지하고 막 율령제도 반포하고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면 원래 국력이 좀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목지국까지 복속을 합니다. 제일 잘 나간 이제
한반도의 그 남쪽 남한 지역의 짱이 된 거지 백제가. 지금 요 딱 요 타이밍에까지는. 그다죠? 그래서 7번 목지국 정도. 뭐랑 구분하냐면 나중에 마한 요 백제 지역이 마한이거든요. 마한 전체를 정복하는 거는 근초고왕 때다. 근초고왕 때. 고이왕 때는 목지국까지만 정복했다. 자 그리고 8번 근초고왕 때거든요. 율령 반파면 그 다음 왕은 무조건 전성기 왕이야. 백제는 그 기억나니 그 왕 이름 순서대로요. 뭐 고이 근처, 진유 백에, 문동 무성 무이 기억납니까? 그래서 고이 근처니까 고이왕 다음에 근초고왕이야. 근초고왕 때 전성기입니다. 고이왕이 율령 반포했기 때문에. 자 근초고왕 때는 너네들 일기 쓰죠? 일기 쓰니? 일기 쓰는 사람 있니? 일기 쓰니? 일기 언제 써요? 집에 가면? 어? 집에 가는데 매일 써? 아 그러니까 4개 있어요. 뭐라고? 같이 다이어리 맞아요. 같이 사서 뭐 닦고 이런 거 합니까? 네. 근데 일기 뭐 이렇게 매일매일 쓰는 사람도 있는데 습관 안 된 사람은 매일 쓰지. 근데 일기를 안 쓰는 사람도 가끔씩 일기를 좀 쓰고 싶거나 혹은 쓰는 경우가 있죠. 내가 개쩌는 날 이런 날, 뭔가 기념하고 싶은 날. 와씨 너 오늘 뭐 축구했는데 오늘 개쩌었다. 오늘 막 최고의 플레이 막 이런 거 있잖아. 게임 했는데 내가 와씨 쿼드라 킬 막 이런 거 하면 막 오씨 야 이거는 기록을 해야겠는데 싶으면 일기를 쓰는 경우가 있잖아. 그때는 사진을 그치 사진을 남기는 그런 거랑 비슷해. 초코 케이크에다 딱 하고 실버 승품만. 그치 그런 느낌인 거지. 실버 스무파하고 초코케이크 이렇게? 실버는 조금 짜치긴 하다. 실버 실버는 조금 짜치긴 하고. 여튼 내가 여기 플래티넘을 찍은 날이야. 기념해야지. 사진을 찍어서 딱 스크린샷을 남긴단 말이야. 그거랑 비슷해. 일기는 언제 쓰냐면 내가 개쩌는 날 기록을 남겨. 여기는 일기가 뭐냐면 역사서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성기 왕이 역사서를 남겨요. 근초고 왕이 전성기 왕이죠. 신라는 언제 역사서를 남기겠니? 진흥왕 때 남겨. 광개토대왕 혹은 장수왕 때 고구려에 남겼을 거거든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만 나오냐면 나중에 이거 너네 시험 범위다. 문화파트에서 나옵니다. 역사서. 유기백권이 있었대. 유기백권은 언제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유기백권을 간추려서 신집 5권을 편찬한 것만 나와. 근데 이 신집 5권을 편찬한 거는 영양왕이라는 왕이거든요. 이 영양왕은 뭐 했냐면 살수대첩한 왕입니다. 좀 잘 나가지, 좀 잘 나가지. 그게 뭐예요? 살수대첩 몰라요? 있잖아 물 이렇게 쫙 들어오는 거 그 타이밍 노려갖고 그 수공까지는 아니고 수공은 아니고 도강하는 적을 쫓아가가지고 도강하면 이렇게 원래 군대는 진영 싸움이란 말이에요. 진영 싸움. 근데 도강할 때가 진영이 하나도 안 갖추기 때문에 원래 제일 약해요. 걔네들 막 그 30만 대군 쳐들어와가지고 2천 몇 명 낳고 다 몰살시킨 저 살수대첩이야. 근데 영양원도 좀 잘 나가던 왕이거지. 이해가? 아마도 이 유기백권이 원래 있었는데 이 유기백권을 간추려서 신지 5권으로 편찬을 했대. 아마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 유기백권을 편찬을 했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근데 기록이 없어서 모릅니다. 이해가 뭔 말인지. 어쨌든 영양왕도 좀 살수대첩을 하면 잘 나갔던 왕이니까 일기를 썼다고. 그리고 신라 백제는 딱 전성기 왕 때 써. 신라는 진흥왕 때. 백제는 아까 뭐라고? 근초고왕 때 씁니다. 근초고왕 때. 역사서 이름까지 알아둬야 된다. 백제는 고흥이 서기라는 책을 씁니다. 고흥이 서기. 8번에 서기라고 쓰세요. 서기. 18번 그냥 8번에 서기라는 책을 씁니다. 서기. 고흥이라는 학자가 관료가 서기라는 역사서를 쓴 때가 근초고왕이다. 나중에 신라는 거칠부 국사, 그 다음에 고구려는 이문집이 신집 5권 다 알아야 되거든. 근데 문화파트 때 한번 보고 나올 때만 하나하나씩 씁시다. 고흥이 서기는 언제 편찬했다고요? 백제 근초고왕 때 편찬한 거야. 세 개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나중에. 뒤에 어디 문화파트에 한번 다 정리돼 있긴 해. 근데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봅시다. 괜찮니? 그리고 요때 부자상속입니다. 9번에 부자상속으로 들었어요. 부자상속. 근데 다 공통인데 사실은 나오는 것만 적었거든요. 뭘로 외우면 되냐면 여기 처음에 뭐 고구려는 처음 뭐 태고지 태조왕 고국천왕이죠. 그죠? 그 다음에 백제는 고이왕 근초고왕이죠.
신라는 뭐? 뇌물마리간, 눌지마리간이지. 처음 나오는 왕들은 다 뭐한 왕이냐면 처음 나오는 왕들은 전부 다 형제에 상속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태조왕 때 게루브 고씨가 왕위를 세습했다고 나와요. 고씨만 왕위를 세습합니다 이제. 그다음에 뇌물마리간 때 김씨가 왕위를 세습할 거야. 근데 이때 산성씨가 왕위를 독점한다는 거는 다른 부족한테 왕이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왕의 부족만 이제 계속 왕을 한다는 얘기야. 근데 처음에는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아들내미한테 왕을 물려주면 어때요? 어린아이잖아. 병아리잖아 병아리. 근데 주변에서 와이 부족 장들은 어때? 산전수전 다 겪은 막이 백전노장들일 거 아니야. 전쟁 많이 하던 시기니까. 그러면은 뭐 10살 막 10살, 12살, 15살 이런 어린이가 딱 왕이 되면 어떻게? 권위가 살아 안 살아? 안 살아. 그래서 바로 왕위가 약하던 시기에는 내 아들내미한테 물려주고 싶다고 왕이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한 요 시기에는 다른 연맹과 다른 부족 장들한테 안 가고 내 부족에만 왕을 물려주는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누구한테 왕을 물려주면 동생한테 물려줘요. 그래서 형제 상속이야. 괜찮니? 왕권 강화가 시작되는 시기잖아. 고구려 태조왕, 백제 고이왕, 신라 뇌물마리간 이런 시기는 왕권 강화가 시작되는 시기니까 요때는 전부 다 형제 상속입니다.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다가 형제 상속하고 그 다음 왕수 되면 여기는 전부 다 부자 상속하는 왕이야. 그래서 고국천왕 부자 상속해. 그다음에 근초고왕 부자 상속, 눌지마리간 부자 상속입니다. 괜찮니? 근데 얘네들은 시험에는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와가지고 따로 안 적어놨는데 공무원 함수 하면 이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쉽게 외우면 되는데 시험 나오는 것만 적어놔서 근초고왕의 부자 상속만 나왔다. 이해가는 뭔 말인지? 이해가? 처음은 그냥 형제 상속이고 왕권이 별로 안 강하니까 그 다음에 부자 상속했다고 두 번째 나오는 왕. 근초고왕은 두 번째 나오는 왕이죠. 그래서 부자 상속하는 왕이야. 9번에 부자 상속. 그 다음에 전성기 왕이 항상 최대 영토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자주 나옵니다. 자, 전성기 왕들은 동서남북으로 다 가요. 동서남북으로. 자, 백제가 여기 있죠. 백제가 여기 있잖아. 그렇지. 동쪽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일단 요 옆에 바로 누구 있니? 신라. 아니 신라 전에. 사만. 신라 전에 뭐 있잖아 여기. 가야가 있지. 가야를 복속하는 게 근초고왕대야. 괜찮죠? 가야 복속하고 신라는 아직까지 조금 멀었어요. 신라까지 진출을 못 하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어디로 가냐면 남쪽으로 여기 이쪽 지역을 예전에 여기는 진한 여기는 변한 지역이거든. 이쪽 지역을 무슨 한이라 그랬을까? 백제 원래 있는 지역 마한이라 그랬어. 아까 목지국을 정복한 건 누구 때라고? 목지국 정복은? 고이왕 때야. 마한 전체를 차지한 거는 근초고왕 때거든. 근초고왕 때. 자, 동쪽으로 가는 게 가야 영향권 확대거든요. 가야. 남쪽으로 가는 게 첫 번째로는 목지국 정복이고 남쪽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목지국 정복하고 그냥 목지국을 정복해야 여기를 갈 수 있어. 일본의 영향권 행사. 그래서 요때 가야랑 일본이 백제 세력권으로 들어와. 이제 일본이랑 가야가 백제 따까리입니다. 한동안 그럴 거야. 언제까지? 고구려 세력이 세지기 전까지. 그래서 가야, 일본, 백제 따까리 되던 시기. 근초고왕 때입니다. 전성기니까 여기까지 간 거야. 마한을 정복했으니까 일본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거야. 이걸 나타내는 유물이 하나 있어. 검에다가 칼. 그러니까 그 적힌 거 근데 아직까지 막 아니 정확하게 안 해석됐고 공이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하사했다는 뜻이 맞습니다. 일본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진상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거 칠지도라는 칼이야. 이거 막 이렇게 생겼던데 사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7개 가지가 나와 있어. 칠지도.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쓸 수 있는 칼은 아니고 의뢰용 칼입니다. 그래서 왕이 제후한테 내려주거나 하사해주거나 혹은 제후가 왕한테 바치는 그런 의뢰용품이야. 근데 일본에서는 계속 바쳤다고 주장하고 있지. 근데 뒤에 그 명문이 적혀 있거든요. 글귀를 해석해 보니까 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사했다라는 용어로 쓰이는 단어예요. 하사가 뭐예요? 내려준다고. 왕이 밑에 선물을 내려준다고. 내가 하사해준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누가 따까리였다고? 일본이 백제 따까리였다고? 그리고 근초고왕실인데 이게 정확한 시기는 잘 몰라요. 정확한 시기 이 칠지도가 일본에 전래된 시기를 나타내는 사료가 없어. 뒤에도 몇 년도라고 나와 있진 않아서 몇 년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는 60갑자잖아. 그래서 60년 단위로 어느 왕인지 몰라.
근데 아마 근초고왕이 때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때. 그러니까 이때 일본으로 진출했으니까 처음에. 괜찮죠? 그리고 자 동쪽으로는 여기 가고 서쪽으로 다음 시간에 맞아 이어서 합시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다 갔는데 동서남북으로 다 갔는데 아까 동쪽으로 누구 갔다고? 동쪽으로는 가야복속이야 가야복속. 남쪽으로는 어디 갔다고? 일본도 가고 뭐 또 정복했어? 마한을 다 정복해야 일본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아까 고이왕 때까지는 목지국만 정복했잖아요. 마한 아직 정복 못했다고. 마한 정부를 복속하는 건 근초고왕 때고 근초고왕이 정복하니까 이제 뭐도 갈 수 있다고? 일본까지 갈 수 있다고. 서쪽으로는 어디까지 갔냐면 중국까지 나갔어. 위안. 그래서 두 지역으로 가는데 여기가 산둥입니다. 여기가 산둥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중국 사이에 반도가 두 개 있다고 했지. 이쪽에 볼록 튀어야 있는 게 산둥반도고 이쪽에 볼록 튀어야 있는 게 요동반도라 그래요. 요동반도. 근데 요동반도는 어디를 기준으로 동쪽이냐면 요하강 기준으로 동쪽이야. 요하강의 동쪽을 뭐라고 그래? 요동지역이라 부르고 요하강의 서쪽 지역을 요서라고 불러요. 근데 고구려는 요동지역은 고구려가 꽉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제는 고구려가 꽉 잡고 있는데 여기는 못 들어가잖아. 산둥반도랑 요서 지역에 진출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를 요서 경략설이라 그래가지고 백제가 완전 점령했다 뭐 이런 학설이 좀 많이 뜨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여기다가 뭐 연락책이나 혹은 일부 영토를 빌려서 쓴다 뭐 그 정도 개념을 보고 있어. 근데 어쨌든 뭐야? 중국으로 처음 진출한 왕입니다. 백제. 고구려는 처음으로 고구려는 여기 그냥 싸우면서 있던 거고 여기 이제 중국 땅의 요서 지역은 고조선 때나 먹던 거예요. 고조선 때나 차지하고 이 지역에 처음으로 진출한 백제라고 해요. 어느 왕 때? 근초고왕 때. 그래서 고이왕이 뭐 율령 반포하면서 뭐를 반포를 못했대지. 뭐를 공인을 못했습니까? 고이왕이. 원래 율령이나 뭐 하나 세트로 나가는 거 있어도 되잖아. 뭐가 항상 세트로 왔습니까? 아니 관능 과목제도 있고 그거랑 뭐 하나 세트로 나가는 거 있어. 사상적으로 불교 공인이 원래 고이왕은 됐어야 돼. 근데 불교가 뭔지 모르지. 근데 언제 이후로? 근초고왕이 중국이랑 교류하고 나서 불교가 나와요. 그래서 근초고왕은 이때 처음 들어갔잖아. 그래서 막 영토 확장하고 막 바빠가지고 불교 공인은 못하고 그 다음 왕 때 불교 공인해. 진유왕 때 불교 공인할 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이게 제일 핵심인데 자 동쪽은 가야, 남쪽은 마한이랑 일본, 서쪽은 요서 산둥이다. 여기가 요소고 요 산둥이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북쪽에 누가 있니? 백제 북쪽에 고구려가 있어. 그리고 고구려 왕을 죽여요. 어디까지 가서? 수도까지 가서. 아직 수도는 아니구나. 아직 이제 장수왕이 평양성도 하기 전이니까. 하여튼 중요 거점 중이던 하나인 평양성으로 쳐들어가가지고 이쪽 지역에서 누구를 죽이냐면 고구려 왕을 죽여. 왕 이름이? 미천. 고국? 아니 미천왕은 아까 남남부 축출한 왕이잖아. 고국 원왕입니다. 억울하게 죽었어. 고국 원왕 다음에 그 소술이 손자인 소술이. 우리 할아버지. 그럼 우리 아빠 고국 원왕은 아빠고 우리 아빠 죽인 불구대천의 원수들이 하면서 윤리학받고 태학 그런 거 하니까 방개교단의 전성기 할 수 있었다. 괜찮죠? 그래서 고국 원왕을 죽입니다. 일국의 왕을 죽여요. 일국의 왕. 그 정도로 잘 나갔던 시기라고. 자 그래서 여기 10번 보면 10번은 어디 정복했니 처음에? 마한 정복하고 11번 가야 복속하고 마한은 완전 멸망해서 이제 없고요. 가야는 그냥 복속하는 겁니다. 자기 세력권에. 자 그리고 일본 규슈로 진출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다. 무슨 유물? 실지도를 보면 알 수 있어. 그리고 13번 중국이네. 중국은 어디까지 진출했다? 요서 산둥으로 진출합니다. 요서 산둥 지역. 요서 산둥이다. 요서는 이쪽 지역이고 요하강 서쪽이고 산둥은 여기 있는 산둥 반도를 얘기해요. 요서 산둥 진출. 적었니? 적었습니까? 요서 산둥? 괜찮니? 그래서 14번에 중국으로 진출했으니까 이제 뭐 들어올 수 있어? 중국이랑 교류를 이때 처음 시작했잖아. 그래서 친유왕 때 그 다음 왕인 친유왕 때 불교 공인 가능했다고. 14번이 불교 공인. 근데 가끔씩 여기 불교를 공인한 승려 이름도 나와가지고 요 중국이니까 이때 당시 남북조식입니다. 남북조식이라 가지고 남조랑 교류했겠지. 백제는 남쪽에 있으니까
고구려는 북조랑 교류했습니다. 괜찮니? 근데 남조에 이때 나라 이름이 동진이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동진에서 온 승려 이름이 마라난타라는 승려입니다. 마라난타. 뭘로 외우냐면 자 여기 있던 마라탕이 어디로 갔다고? 쭉 동진을 갔어. 동진의 마라난타. 그래서 마라탕이 동진회 와가지고 이제 중국 요리 전파하면서 불교도 전파한 거고. 15번에 동진이라고 써주세요. 동진. 마라난타까지는 알 필요 없고 나라 이름 정도 알아주세요. 서쪽에 있다가 동쪽으로 왔으니까 동진이지. 동쪽으로 진전한 거니까. 맞죠? 그리고 15번에 동진의 마라난타까지 했고 여기 16번은 무슨 전투냐면 16번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는 고구려랑 뜨고 있죠. 평양성 전투라고 적으세요. 16번에 평양성 전투에서 평양성까지 나와가지고 같이 전투를 하던 고국 원앙을 죽입니다. 고국 원앙 사망. 그래서 고국에서 원통하게 돌아가신 왕을 외웁니다. 아까 고국자 들어가는 왕 한 명 더 있었지. 누구였어? 고국천왕 뭐 있습니까? 천왕이 그 진대법 한 왕이에요. 진대법. 그래서 백성들한테 곡식도 나눠주고 착한 일 했으니까 어디 갔다? 천국 갔다. 천국 갔다. 그래서 국천이니까 천국 이렇게 외웁니다. 자, 17번 평양성 전투에서 16번 평양성 전투에서 17번 고국 원앙 사망. 위에 16대 왕을 죽인 거야. 고국 원앙. 그래서 그 아들내미가 누구냐면 17대 왕입니다. 소수림왕이라는 왕이야. 소림사 들어가가지고 막 수련했다 이렇게 외웁니다. 소림사 들어가서. 소림사 들어가 수련을 어떻게 했냐면 다 불태울 거야. 우리 아버지 죽이다니 다 불태울 거야 이렇게 외웠어. 불태울 거야. 불교 태학 율령이야. 불태울. 소림사 들어가서 수련하면서 다 불태울 거야 하던 왕입니다. 여기는 어떤 나라냐면 전진이란 나라야. 북조랑 교류했거든요. 이때 북조의 나라 중 하나가 전진이란 나라입니다. 전진의 순도라는 스님이 와가지고 불교를 전파해줬어요. 19번에 전진의 순도. 괜찮니? 그리고 얘가 아빠인데 아빠가 이제 그거 했으니까 이 율령을 반포를 했으니까 아들내미가 뭐 하겠니 이제 전성기 하는 거야. 율령만 포함하면 다음 왕은 무조건 전성기 왕입니다. 소수리 왕이 율령 반포하고 아들내미 광개토대 왕이 전성기인데 전성기 하면서 뭘 최초로 하냐면 영락이라고 연호를 제정합니다. 22번이 영락. 영원히 즐겁다는 뜻입니다. 영락. 영락도 락이라. 아니고. 영원히 즐겁다는 뜻이고 연호입니다. 연호. 광개토대왕이 썼던 연호.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야. 원래 연호는 누구만 쓰는 거야? 황제만 쓰는 거야. 황제국을 자칭했다는 겁니다. 광개토대왕.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세종 1년 뭐 이런 것처럼 광개토대왕 1년인데 광개토대왕을 뜻하는 그 천자의 칭호를 썼다는 거예요. 영락이라고. 그래서 최초 연호고요. 우리나라 최초 연호. 그리고 어디로 확보했냐면 요동을 확보합니다. 23번 요동 확보. 중국 쪽으로 갔을 때는 요까지 정복했어요. 요동을 확보하고 아래쪽으로 갔을 때는 뭐까지 했냐면 한강 유역까지 진출했는데 한강 이북을 장악해요. 한강을 완전히 장악하는 건 누구다? 장수왕이야. 그래서 장수왕이 완전한 전성기입니다. 근데 광개토대왕 때는 절반만 해. 절반. 한강 이북까지. 한강의 일부 유역만 차지. 자, 이때 왕이 백제왕.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야. 근데 같이 알아두면 괜찮아서 설명을 합니다. 자, 나중에 백제왕이 한 명 죽을 거거든. 백제왕 죽는 건 성왕이고 성나서 죽는 거야. 길길이 날뛰다가 배신당해가지고 성나가지고 죽는 거고. 백제왕 죽는 왕 이름은 계로왕이라고 해요. 죽으면서 계로왕 하면서 죽는 겁니다. 그렇지? 여기는 죽는 정도는 아니고 아신왕이라고 광개토대왕식이야. 계로왕은 장수왕식이 죽는 왕이고요. 아신왕은 죽지는 않고 광개토대왕한테 노객의 맹세를 해요. 노객의 맹세.
이거는 그냥 노예 선언 비슷한 거야. 항복 선언 이런 거야. 괜찮니? 그래서 그냥 죽진 않았으니까 아씨 정도로 끝납니다. 아신왕이야. 아신왕 때 노객의 맹세를 하고 나서 되게 처맞은 거잖아. 60여 개 성을 뺏겼다 그래요 광개토대왕한테. 그래서 딱 광개토대왕한테 노객을 맹세를 하고 난 다음 해에 아무 멘트가 없이 갑자기 뭐 어떤 사료가 나오냐면 삼국유사에 이런 사료가 나오거든. 백제의 태자가 일본에 건너갔다. 한 줄 딱 나와. 그거 아닌가? 뭐? 뭐지? 나 기억하는데. 뭘 기억합니까? 아니 저거 어디서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백제 태자가 왜 일본에 건너가겠니? 군사 동맹 맺으러 갔겠죠. 왜냐면 백제가 처만났잖아. 근데 언제 이후로 백제 따까리였었니 일본은? 언제 이후로 백제 따까리 됐어요 일본이? 한강. 아니 근초고왕 이후부터. 근초고왕이 동쪽으로는 가야, 남쪽으로는 마한정하고 일본의 영향을 행사했죠. 그래서 이제 아신왕이 두드려 맞았으니까 고구려한테 두드려 맞아서 강개토한테 두드려 맞았잖아. 그래서 일본에 태자 보내가지고 다음 해에 일본이 군대를 보내옵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아신왕 밑에 뇌물마리간 쪽으로 화살표 돼 있어가지고 백제 외 가야 연합군의 신라공개 보이지? 보이니? 좀 따라오이니? 네. 요 내용 좀 조금 어렵거든요. 조금 어려우니까 따라와라 잘. 자, 광개토대왕이 백제 아신왕을 때렸어. 그래서 백제 아신왕이 자기 따까리를 다 불러 모은 겁니다. 누구를 불러냐면 가야랑 일본이랑 다 불러 모아가지고 백제 외 가야 연합군을 꾸려요. 그 상태에서 바로 고구려로 쳐들어가냐? 바로 고구려로 쳐들어가진 않고 주변에 누구 남았니? 좀 힘 약한 신라 있죠, 신라. 근데 신라는 주변이 다 지금 백제 따까리잖아. 그럼 신라는 누구한테 의존해야겠어? 가야? 고구려. 아니 가야는 백제 따까리라니까. 그래서 신라는 주변에서 혼자 힘이 약하죠. 그리고 다행히 신라는 봐봐. 여기 태백산맥이 가려져. 신라는 여기 있었거든. 그래서 백제 가야랑 좀 단절돼 있어가지고 조금 간섭을 좀 덜 받는 나라였단 말이야. 이 태백산맥이 막아준 것 때문에 백제가 신라를 처음에 못 친 거예요. 근초고왕 때도. 괜찮니? 근데 이제 백제 외 가야 연합군이 다 연합군을 꾸렸네. 그리고 신라는 원래 백제 세력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백제가 신라를 먼저 만만한 신라 먼저 치러 가는 겁니다. 이해가니? 이거 고구려랑 바로 맞짱뜨기 좀 풀리잖아. 사실 광개토대왕이 되게 대단한 왕인데. 그래서 약한 신라부터 자기 세력권에 넣으려고 백제 외 가야 연합군이 먼저 군복기로 신라를 쳐. 그러면 신라는 이제 도움을 청할 나라가 어디밖에 없어? 고구려밖에 없지 당연히. 그래서 광개토대왕한테 쪼로로 달려가서 뇌물 바치면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뇌물왕입니다. 뇌물을 바치면서 뇌물마리간 이렇게 외워라. 그래서 뇌물마리간 시기에 광개토대왕이 이제 일본의 신라의 외인이 가득 찼어. 성벽에 외인이 가득 차.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광개토대왕이 기병을 이끌고 기병 5만을 이끌고 이 일본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신라에 진입한 외를 물리쳐. 괜찮니? 이게 광개토대왕의 외국 역대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25번 먼저 써봐라. 광개토대왕의 외국 역대. 그리고 이 외국 역태를 알려주는 유물이 있어. 혹시 들어봤니? 호, 우, 명, 그릇이라고. 국강산 광개토 호우십 어쩌고 저쩌고 그릇이. 그러니까 그릇에 광개토 뭐 호태왕 그 뭐 호우십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국강산 광개토라는 거 광개토대왕을 뜻하는 거잖아. 뒤에 마지막에 뭐 이거는 해석이 잘 안 되는데 뭐 어조사 뭐 수식 어구 뭐 이런 걸 보고 있어요. 근데 호우십이라고 해서 적혀있기 때문에 호우명 그릇이라고 부르고 국강산 광개토라는 명칭이 있으니까 광개토 대왕 때 신라로 온 유물이구나. 그래서 그 호우명 그릇이 출토된 무덤을 뭐라고 하냐면 호우총이라고 해요.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호우명 그릇을 통해서 신라랑 고구려의 교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 시기에. 그래서 광개토 대왕 시기에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주러 외국 물리치러 왔을 때 이 그릇이 전파된 거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는 중이야. 코피라니?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까? 그냥 호퍼하는 거 아니지? 에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오빠한테 운동을 긁어가지고 삐로 가니? 복습하고 있자 복습 앞에 잠깐. 이 책 커피 진짜 저 100% 그거다. 내용 좀 괜찮니? 줄 터진 거. 보자. 잘
알면 사람들은 내가 약간 숨- 그래서 숨겨줄게. 비밀. 호우면 그러시고 요 광개토대왕이 왜구를 딱 격퇴하고 어디까지 갔냐면 왜구를 격퇴하고 신라에 일단 들어온 왜구는 다 격퇴하고 어디까지 갔냐면 요 왜구가 들어온 애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냐면요 어디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냐면 가야 그렇지 가야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어. 저 기억나죠 혹시? 가야가 처음에 밑에 나오구나 아직 안 했는데 가야가 김해. 변한 지역에서 자리를 잡았거든요. 변한. 김해. 근데 이 변한 지역은 뭘로 유명하다? 철로 유명한 지역이야. 철이 많이 양질의 철이 생산되는 유명한 지역이고 김해 이름이 왜 김해입니까? 쇠가 많이 나는 바닷가 마을이라서. 그래서 어떤 무역을 하는 나라냐면 요지 금강가에는 어떤 걸로 먹고 사는 나라냐면 철 중개무역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야. 근데 어디랑 교육을 했다고 나오냐면 낭랑과 외 중개무역입니다. 그래서 원래 친했어요. 가야랑 일본이랑. 그래서 일본에 오늘 백제는 자기 그 백제 지역에 있으니까 좀 멀잖아. 멀기도 멀고 좀 그렇고 가야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는데 일본 애들 신라에 침입하는 일본 애들 치면서 걔네들 근거지 있던 금강가까지 광개토대왕이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가 원래 양대 무역하는 애들이 낭랑외가 낭랑은 언제 멸망해요? 낭랑군 축출하고 누가 했어? 4세기 4세기 누가 멸망시켰습니까? 아유. 미천왕의 낭랑군 축출이다. 외우세요. 그러네. 그래서 미천왕이 낭랑군 축출하면서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간 거야. 무역 상대국이 없어진 거지. 근데 외는 언제? 5세기에 광개토대왕이 외국 격퇴하면서 외도 없어져. 그래서 전기 금강가야가 이제 전기 가야 연맹의 맹주였던 금강가야가 쇠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얘네들이랑 했는데 얘네들이 다 사라졌잖아. 그래서 무역을 못하니까 지금 힘을 못 쓰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광개토대왕의 외국 격퇴의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가 전기 가야 연맹의 쇠퇴입니다. 금강가야에서 대가야로 바뀔 거예요. 괜찮지? 자 그리고 요 신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광개토대왕이 군대를 보냈잖아. 외구를 격퇴하고 요 군대를 바로 안 빼요. 어디다 냅두냐면은 그냥 신라에다 그대로 주둔시켜놔요. 그냥 신라의 영향력 행사하려고. 이해가니? 그래서 이거를 누가 아싸리 땡큐 했냐면 뇌물 많았다니. 신라는 태백산맥, 소백산맥 맡고 있는 지역이지. 그래서 외부 침입이 상대적으로 덜한 나라야. 그래서 뭐가 힘들었냐면 되게 힘들었냐? 교류도 힘들고 원래 왕권 강화는 뭘 통해서? 전쟁 통해서 나라가 멸망할 위기쯤 돼야 이 귀족 애들이 권력 포기하고 왕권에 몰아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신라가 외부 침입에 조금 단절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귀족권이 이 나라들 중에서 제일 귀족권이 강해요. 그래서 귀족권을 상징하는 어떤 제도 있었어요? 신분제, 골품제. 귀족권이 강했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가니? 그래서 귀족 권한이 되게 센 나라인데 이 귀족 권한이 센 나라에서 이제 왕이 요청해서 뇌물마리칸이 요청해서 군대 보낸 게 있잖아. 그 고구려 군대 백을 믿고 직원을 바꿔요. 마리칸. 그리고 이게 지도자는 직업입니다. 이전까지는 이사금까지는 연장자라는 뜻이고 돌아가면서 왕을 했거든.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을 했단 말이야. 뇌물마리칸 때부터 김씨 왕이 세습이야. 독자 왕이 세습입니다. 뭘 통해서 이 고구려 군사력 가지고 이제 그 백 믿고 한 겁니다. 그리고 요렇게 이제 왕권 강화하니까 뭐도 가능했다. 진한을 정복해. 아까 뭐랑 비교되겠니? 근초고왕 때 뭐 했다? 초등학생. 마한을 정복해. 뇌물마리칸 때 진한을 정복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27번은 마리칸 칭호입니다. 마리칸 칭호. 그리고 28번에 김씨 세습이라고 써서 김씨 세습. 김씨 세습. 뇌물마리칸 때부터 김씨 세습이 이루어져요. 자, 신라 왕이 변천은 앞에 거는 그게 잘 나오진 않는데 참고로 알아두세요. 거차 이마왕이거든. 자, 신라 금관 같은 거 유물 가서 그 봤니? 경주가 신라 금관 이런 거. 근데 신라 금관이 굉장히 이렇게 높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신라 금관이. 맞지? 신라 금관 되게 위로 길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높게 한 거야. 그래서 머리 쓰면 다른 사람도 훨씬 키가 커 보이잖아. 높아 보이잖아. 근데 이게
이게 엄청 높으니까 이거 쓰면 어떻게 돼? 머리가 다 벗겨져 보여요. 그냥 외우라고 하는 건데 다 쓰면 머리가 다 벗겨진단 말이에요.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거참 이마 왕크네. 거참 이마 왕크네. 이렇게 외웁니다. 거참 이마 왕크네. 거서간 차차운 이사금 마립간 왕이에요. 자, 거서간은 여기는 이제 정치적 종교적 지배자는 뜻이야. 아직까지는. 거서간은 귀인이랬지. 그냥 귀한 사람이야. 귀한 사람. 박혁것의 거서간 1대만 했어요. 박혁것에. 그리고 2대 남해가 차차웅인데 요 차차웅은 무당이라는 뜻입니다. 종교적 지배자라는 뜻이야. 기억나니? 재정일치 지배자라고 초기 지도자는 그거 나타내는 거고 이사금은 요 그 차차웅도 2대 남해 차차웅 때만 썼거든 그 친구를. 3대가 유리 이사금이라는 왕이에요. 유리 이사금. 근데 이 유리 이사금이랑 왕위 경쟁을 하던 사람이 석탈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석씨예요, 석씨. 그래서 신라는 박, 석, 김이 돌아가면서 왕위를 했거든요. 초기까지는. 김씨 왕이 쓰신 뇌물 많으니까 이전까지는. 근데 이 설화가 있어. 왜 이사금이 됐냐면 유리가 장자야, 장자. 근데 이제 석탈해가 좀 인망이 있고 그 당시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유리가 원래 석탈한테 양보해 주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석탈해가 아니 그래도 정당성은 이제 유리 아들내미고 하니까 있는데 김유리거든요. 김유리 여기 박유리다 박유리 박혁거세니까 박남의 박유리 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유리 왕자님께서 해야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양보하다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면 현명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많은 걸 어떻게 표시를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떡을 씹어가지고 이빨 개수 나이가 많으면 이빨 개수가 많지. 그래서 떡을 씹어가지고 이빨 개수가 많이 찍힌 사람이 다음 왕을 하기로 했어. 다음 지도자가 되기로 한 거죠. 이해가 안? 근데 딱 이렇게 씹어봤는데 유리가 이빨 개수가 더 많아서 왕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빨의 금 개수 있잖아요. 이빨 금. 이 이빨 그 표시난 거. 그 이빨 금에서 이사금이라는 친구가 왔어요. 이게 나중에 뭘로 가는 거야? 이게 임금이 되는 거야. 임금이라는 친구가 여기서 온 거 이사금. 여기는 보면 뭘 할 수 있어? 석씨랑 박씨랑 왕이 경쟁하다가 서로 돌아가면서 왕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연맹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김씨가 왕위를 혼자 대습할 정도로 왕권이 강하지 못했다고. 부족 국가 연맹 왕국 단계라고. 괜찮죠? 근데 이제 광개수 대왕이 군대 보낸 거 뒤에 뺑 믿고 뇌물 많이 까니 김씨 왕이 세습했다. 왕권이 강화된 거야. 그래서 진안까지 정복하는 겁니다. 괜찮죠? 진안 정복하고 29번까지 했네. 김씨 세습하고 29번에 진안 정복. 그리고 이제 백제로 가는데 백제 고구려 백제 수도변천이네요. 자, 고구려는 처음에 어디에 왕을 도읍을 삼았다고 하냐면 고구려는 졸본성이라는데 처음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졸본성. 그 다음에 국내성이라는 지역으로 전도해요. 여기는 1대 주몽이 하고 주몽이 여기는 2대 유리가 합니다. 2대 유리 이사금. 그리고 이제 이 설아 알지? 유리 고유리거든요. 고유리. 이렇게 돌 그거. 맞아. 주몽이 소나무인가? 주몽이 돌. 맞아. 소나무 아래 여섯 돌. 돌 찾아가지고 칼 징표 찾아가지고 내려온 거. 그래서 원래 고구려는 주몽이 부여 유이민 계통입니다. 부여에서 내려온 유민 세력이 이 원래 있던 토착 세력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세운 나라가 고구려야. 그래서 이 토착 세력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원래 이 토착 세력 아들내미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거든. 근데 2차로 넘어온 부여 유이민 세력입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토착 세력하고 얘가 비류 원조지. 그리고 2차로 넘어온 이 부여 유이민 세력하고 둘이 싸워가지고 누가 이겼다고? 2차로 넘어온 세력이 아직까지 힘이 더 강했다고. 그래서 얘네가 비류 원조가 밑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야. 얘네가 걔네요. 뭐 백제세력 애들이야. 비류 원조. 그래서 백제는 고구려 유이민 계통이 세운 나라고 고구려는 부여 유이민 계통이 세운 나라입니다. 누가 하면 되지? 그 온종인가? 비교가 안 되지 않아요? 온조가 결국 왕이 되고 비류는 인천에다가 나라를 세웠는데 여기는 너무 소금기가 많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나라를 유지를 못하고 백제에 흡수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졸본성, 두 다음에 국내성, 유리가 이제 원래 이 토착 세력이랑 졸본성은 토착 세력이 많겠지, 비료본조 세력이 많겠지. 그래서 자기 세력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아예 근거지를 옮긴 거예요. 졸본성으로 천도합니다. 그러니까 졸본성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해요. 천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천도는 왕권 되게 강해야 돼요. 왕권이 되게 강해가지고 귀족 세력을 일거의 세력을 딱 지금 서울에서 뭐 아무 지역으로나 수도로 옮긴다 그러면은 되게 그 반발이 심할 겁니다. 여기 이권이 얼마나 많이 얽혀있겠든 서울에 땅 가진 사람은 땅값이 다 똥값이 되잖아요. 다 싫어하겠지. 여기도 내가 지금 수도를 여기 이제 졸본속에 잡고 있는데 이쪽 귀족들은 다 싫어하겠죠. 귀족 세력들이 싹 다 날아갈 거잖아요. 이권이. 그래서 그거 다 원래 있던 세력들 다 싸그리 소탕하고 그래야 국내성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2차로 넘어온 이 유이민 세력이 되게 셌다는 얘기겠죠. 이해가니? 그러고 나서 한참 동안 국내성이 수도다가 나중에 장수왕 때 평양으로 전도할 겁니다. 평양성으로. 그래서 3번에 30번은 졸본성 1대 충무왕 때고 31번이 국내성. 여기가 꽤 오랫동안 고구려 수도였어요. 적고 있니? 31번 국내성. 32번이 평양성이라는 성입니다. 장수왕의 평양 전도죠. 이게 남진 정책이야. 남진 정책. 뭘 차지하고 싶은 거냐면 전성기 하려면 어디 지역을 차지해야 된다고? 한강까지 가자는 겁니다. 한강까지. 그래서 평양으로 여기가 한강은 서울이 이쪽이 서울이고 대동강유역이 평양이거든요. 한강 바로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강 차지하려고 밑으로 내려가는 중인 거지. 요거는 고구려 수도 변천이고 백제 수도 변천은 어떻게 되냐면 33번에 위례성. 여기는 졸본성, 국내성, 평양성이고 백제는 위례성, 웅진성, 사비성입니다. 위례성은 그 캐슬입니다. 캐슬 이름이고 이쪽 지역은 한성이라고 불렀어요. 지역 이름이고 한성이고 이게 서울 지역입니다. 서울. 웅진은 지금의 공주 지역이야. 이 공주의 옛날 이름이 곰나루터거든요. 곰나루. 나루터 지역이니까 그 항구 지역이었다는 얘기지. 근데 주변에서 뭐 어떤 동물이 유명했다고? 곰이 유명했다는 거겠죠. 이해가? 곰나루라고 곰나루. 근데 곰나루인데 이 나루터 진짜입니다. 그래서 곰나루터에서 웅진이라고 불렀고 웅진성. 곰이니? 아니요. 그래서 곰 지역이라서 이게 주를 나눈 거지. 주가 지금의 도 단위입니다. 도나 뭐 시 뭐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곰이 많이 있는 웅진에서 곰주가 된 거야. 곰나루에서 곰주가 된 거지. 그래서 공주입니다. 괜찮니? 공주의 그래서 사비성은 지금의 부여군 지역이에요. 부여군. 여기는 누가 옮겨 갔냐면 공주로는 나중에 문주왕이라는 왕이 계로왕 죽고 나서 아들내미입니다. 아들내미가 전도하고 왜냐면 왕이 죽어서 어쩔 수 없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비성으로는 성왕이 나중에 좀 더 넓은 지역으로 나간다고. 자, 웅계성은 어딨냐면은 되게 산골짜기에 있어. 내륙 지역에 있습니다. 내륙 지역에. 왜냐면 방어를 위해서 한 거야. 방어를 위해서. 강이 있긴 한데 산골짜기 지역에 있어. 고구려가 계속 때리니까 무서워가지고 방어 유리한 곳으로 간 거고. 성왕 때는 조금 백제가 세력이 세지거든. 그래서 해외 교류에 유리한 지역, 금강 하구 지역으로, 해변 바닷가 지역으로 와. 일본이랑 뭐 중국이랑 교류한다고 간 겁니다. 사비성으로. 이해가니? 그래서 33번은 위례성. 33번 위례성. 서울 지역이고. 그다음에 34번은 웅진성. 그다음에 35번이 사비성. 여기가 부여군이 된 이유는 성왕이 국호를 여기서 남부여로 바꿔요. 조금 이따 할 건데. 남부여 하면서 같이 한번 설명하자. 요 정도를 이제 배경식으로 따라주고 수도 변천. 장수왕 때인데 비성 나오는 거 고구려 비성은 두 개밖에 없거든요. 무슨 비성? 광개토 대왕릉 비와 중원 고구려 비라는 비석입니다.
몇 번이야? 36번에는 광개토 도양릉비. 그거 아니에요? 그 뭐였지? 아 있는데 중원 고구려비. 그 거북이 발가락 응? 4개인가? 아닌가 5개인가? 그거 거북이가 아니라 그 아 거북이 아닌가? 그 불국사. 빨려 있는 애. 그 다보탑 얘기하는 거. 아니 저거 맞는데 뭐지? 아 아닌가? 광개토 도양릉비. 다보탑에 나와 있는 그 석사자상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응? 거북이 아니야? 거북이. 뭐야 지금 지금? 그 찍는 거밖에 없는. 다보탑에 있는 그 돌 사자상 4개 중에 아, 2개가 날라가고 보이게 하는 걸 보면 광개토 대학은 그건 아니라 사자 아니에요? 그럼 돌 사자상이에요. 돌 사자상이 2개만 남는 거. 2개 중에 하나만 그거. 광개토 대학은 그냥 광개토 대학입니다. 거북이가 뭐였지? 여기는 광개토 대학이 딱 즉위 초반이야. 즉위 초반에 아버지 업적을 기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개토 대학이 누가 만들었다는 거야? 장수왕이 만들었어. 장수왕이. 근데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장수왕이 뭐 이런 거 나와 있어. 아까 외국 격퇴하는 거 나와 있거든. 여기 광개토 대학을 쭉 해놓고 왕이 뭐 외구를 격퇴했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 왕을 밑줄 치잖아. 무슨 왕이? 여기 왕이 밑줄을 치면은 요거는 무슨 왕을 가리키는 겁니까? 누구 왕 업적을 골라야 돼? 광개토 대왕 업적을 골라야지. 광개토 대왕비에 나오는 왕이면 뭐 광개토 대왕이겠죠. 근데 여기 비석 제시물을 주고 이 비석을 만든 왕의 업적을 고르시오 하면 누구 왕을 골라야 돼? 장수. 장수왕을 골라야 돼. 그 차이 그 구분을 해야 하세요. 시험 문제 이렇게 맞추는 문제인데. 요거는 그래서 즉위 초반에 아버지 업적을 기르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 있겠니? 서울. 만주에 있어. 만주에. 지금의 길림성 지역에 있습니다. 국내성 주변에 있어요. 국내성. 그러니까 원래 수도 주변에 있다고 아직 천도하기 전이라서 이해가요? 근데 중앙 고구려비는 그 지금의 충주 지역이 여기입니다. 여기. 얘가 남진 정책하고 나서 평양 그 한강을 장악한 게 당수왕 때야. 한강까지 다 장악하고 나서 야 내가 이 정도까지 영토를 넓혔어. 그러면서 자기가 남쪽 끝까지 간 거 거기다 경계선 지역에 비석을 세운 겁니다. 나 개쩌너 하고. 괜찮죠? 그래서 충주인데 충주 중원 고구려비라고 하거든. 충주 지역이야 지금은. 그래서 오늘날 한반도의 중추다 이렇게 해서 한반도 가운데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옛날에. 그래서 36번에 광개토 대왕릉비 만주에 있고 중원 고구려비 37번 중원 고구려는 충주에 있어. 그리고 지방 교육을 위해서 자 예전에 중앙 교육은 누가 어떤 학교를 설치했다. 소수리망이 무슨 학교 설치했니? 태학. 이거는 중앙교육기관이거든. 지금으로 치면은 뭐 성균관, 뭐 국자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지 서울대. 국립 최고 교육기관. 근데 지방 교육기관 지방에는 어떤 학교들을 세웠냐면 경단이라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일종의 뭐 같은 거냐면 여기서 그 유학 경전 공부와 무술 수련을 했다거든. 약간 화랑도 같은 개념으로 사용됐을 것이 추측해요. 화랑도. 그러니까 무예술력 전쟁 많은 시기잖아. 그래서 좀 중간 지도자급 뭐 장교급 군인들을 양성하는 곳이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경단. 그러니까 전쟁 많이 하니까 이런 거 설치했겠죠. 그리고 남북조 다면 외교 요 내용도 가끔씩 나오니까 남북조 다면 외교. 39번이 남북조 다면 외교야. 자 고구려가 밑으로 좀 내려오고 있잖아. 근데 이게 내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남북조로 나눠져 있었어. 근데 원래 남조랑은 누가 가까워요? 백제가 가깝죠. 그래서 백제는 남조랑 교류하고 고구려는 북조랑만 교류했거든. 그래서 아까 그 고구려에서 불교 누가 들여왔어? 어느 나라에서? 전진의 순도라는 스님이 왔는데 전진은 북조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원래 북조랑만 교류했는데 이제 여기로 가려면은 얘네 둘이 싸워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만 친하고 얘네만 친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간질하는 정책을 해. 이걸 다면외교라고 합니다. 남북조 다면외교. 그래서 얘네들이 지지고 먹고 싸우니까 한쪽에 척 안 지고 양쪽에 서로 다 교류하면서 얘네가 막 지지고 먹고 하는 틈에 남쪽으로 간 거죠. 다면외교. 자 그리고 40번에는 평양천도라고 적으세요. 평양천도. 요거는 좀 순서를 알아둬야 되는데
평양천도 낮의 동맹 한성함락 연도도 외워두면 좋고. 자 433년 낮의 동맹 평양천도 전도 다이치 그 다음에 한강 한성함락 그리고 낮의 동맹 여기는 결혼동맹 493년 결혼동맹 그리고 여기는 사비천도 여기는 다쳐서 치료받으려고 맞나? 427, 475 사망해서 치료받으려고 여기는 다시 뻗어나가려고 여기는 553 여기는 낮의 동맹 결례 요거를 좀 외워두면 좋은데 이거까지 한번 마치자 5분 남아가지고 자 장수왕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사이를 치려고 내려옵니다. 사이를 치려고. 그래서 한강 함락 하려고 하니까 고구려가 되게 싼 나라잖아 이때. 장수왕 때문에 제일 전성기니까. 장수왕이 밑으로 내려오면 아래 신라랑 백제는 어때요? 쫄리잖아. 쫄려가지고 낮의 동맹을 맺거든요. 그래서 낮의 동맹이니까 신라랑 백제랑 쎄쎄쎄를 하는 거야. 신라랑 백제랑 쎄쎄쎄를 하는데 낮의 동맹, 내세의 동맹이니까 네세세 하는 거예요. 네세세. 이해가요? 백제랑 신라랑 쎄쎄쎄 하는데 내세의 동맹이라서 네세세 한다고. 근데 지금은 거의 시기가 바뀌는 거를 100년 단위로 하죠. 20세기, 21세기 막 이렇게 보잖아. 옛날에 요때 당시 기준으로는 한 세대가 지나는 걸 몇 년 단위로 봤냐면 60년 단위로 봤어요. 일갑자입니다. 일갑자. 10천단 12지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60개로 딱 나뉜 거죠. 그래서 이 60년이 딱 지났을 때 결혼동맹 강화되는 거야. 낮의 동맹 강화된다. 왜 강화되냐면 백제 수도가 함락당하고 백제 왕이 죽어. 그래서 이거 웃긴데 결혼동맹 하는 거 있잖아. 백제의 동성왕이랑 신라 소지마리까지 하거든요. 근데 동성왕이 누구랑 결혼하냐면 그 신라 공주랑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신라 재상의 딸하고 결혼해요. 누가 굽히고 들어갔다는 거야? 백제는 왕이 결혼했는데 신라는 재상의 딸이 결혼했다고. 백제가 굽히고 들어간 거지. 왜 굽히고 들어갔겠어? 왕이 죽었다니까. 한성이 함락당하고 계로왕 죽고 나서야. 그래서 결혼동맹이 맺어지는 이유는 475년 한성이 함락당해서 그런 거야. 괜찮니? 이거 뭐랑 헷갈리기 쉽냐면 평양천도에 가지고 결혼동맹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순서 할 때 이런 거 막 기흥이에 디글림이 막 엉망진창으로 나오거든. 이해 가니 얘들아? 평양천도 하고 낮의 동맹이 맺어지는 게 평양천도고 만약에 이거 세 개 이렇게 막 네 개 막 이렇게 돼 있을 때 한성 함락돼서 낮의 동맹 맺는 게 아니라고. 평양천도 하고 나서 결혼동맹 맺는 게 아니라고. 처음에는 그냥 평양천도 하니까 남진정책 하니까 쫄려가지고 낮의 동맹 정도만 맺고 엄청 한성 함락 당하고 막 백제 왕 죽고 막 이렇게 궁지에 몰려야 백제가 굽히고 들어가면서 그런 동맹을 맺는 거야. 강화하는 겁니다. 동맹을. 괜찮니? 그러고 나서 요 사비천도 하는 게 성왕 때거든요. 6세기 성왕 때. 요 때는 다시 백제가 좀 잘 나가던 시기야. 그래서 여기는 봐봐 사이를 치려고 장수왕이 백제랑 신라 사이를 치려고 밑으로 내려오던 시기고 그래서 네세세에서 날리고 있는 거지. 여기서는 백제 왕이 사망해서 치료받으려고 웅진천도 하는 거거든요. 한성 함락이 웅진천도예요. 그래서 웅진천도 하고 나서 쫄리니까 이제 결혼동맹 백제가 속이고 들어가서 60년 만에 결혼동맹 맺는 거라고. 그러고 나서 조금 시간 지나고 나서 백제가 다시 상황 때 좀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뻗어 나가려고 사비천도 하는 거란 말이야. 아까 해안가 지역으로 간다고 했지. 그래서 다시 뻗어 나가려고 해안가 지역으로 가니까 이제 진흥왕이 낮의 동맹 결렬하는 거죠. 대신 때려요. 그래서 딱 신기하게도 60년 차이나.
이거 순서 고를 줄 알아야 돼요. 순서 문제 자주 나오는데 요거 다음 요거야. 이거 결과가 이거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딱 쉽잖아. 낮의 동맹 결혼 동맹 낮의 동맹 결혼까지 60년 걸려. 괜찮죠? 적고 마칩시다. 1분 남았습니다. 자, 40번 평양 청구 다음에 41번 무슨 동맹? 낮의 동맹. 네. 그리고 42번 뭐 함락하냐면 한성을 함락해요. 한성 함락. 이게 43번의 계로왕 사망입니다. 계로왕 사망. 그래서 계로왕 하면서 주는 거죠. 계로왕. 이거에 다 집어넣냐? 질문할게요. 가방 싼 거 들어보세요.